마지막 멘토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멘토는요, 우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여러 회사를 성공적으로 벌써 올라오시네요. 네, 이끌고 계신 CEO 우리 유영호 CEO님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T&I 그룹 의장 유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2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책 장사는 아닙니다. 1조 원의 사나이들 2017년 MBN의 정창원 산업부장이 토요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나봤던 25인의 CEO들입니다. IMF 이후에 창업해서 자수성가로 성공한 CEO들인데 1조 원을 이미 달성했거나 또는 1조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CEO들이죠. 다이소 아성산업의 박정부 회장,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필라코리아의 윤현주 회장 뭐 이런 분들인데 이 책에 제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나는 1조의 기업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와, 이렇게 25만 명 축하드립니다. 야. 나는 1조 원의 기업을 이루고 싶다. 네, 나와서 받아주세요. 저 이렇게 쉽게 선물 받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시작해도 네, 될까요? 편하게. 네. 우리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유영호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혹시 이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누다 베개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아유, 어린 친구인데 가누다 베개를 알고 있네요. 가누다 베개는 순 우리말입니다. 가누다, 아이들의 목을 가누다 이럴 때 사용하죠. 순 우리말 브랜드고 베개 브랜드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누다 베개가 아마 1조 원을 달성하는데 분명히 언젠가 폭발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혹시 꿈꾸고 있다면 사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아까 우리 손지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릴 때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젊은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틱톡도 그렇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성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10대 때 팔로워를 한 달에 뭐 3,000명을 늘릴 수 있다면 20대가 되면은 한 1,000명밖에 못 넘기고요. 30대가 되면은 한 300명밖에 못 만들어요. 40대가 되면은 한 50명, 50대가 되면은 자꾸 빠져나갑니다. 팔로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10대 젊은 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면 팔로워 10,000명만 만들면 무엇이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지금 시작하면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다락방에 부엉이 열쇠고리가 있었어요. 우리 작은 형이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30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달력을 한 장 뜯어가지고 114번 버스를 타고 영등포역에 가서 그때는 영등포역 앞에 노점에 한 100여 분의 아주머니들이 노점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달력을 깔고 열쇠고리를 넣고 500원씩 팔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소심하거나 내성적이어서 어디 가서 막 뭔가를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열쇠고리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친구들이 뭔가 물어보러 오면 나는 쑥스러워서 뒤돌아서 있었어요. 그러다 가면은 다시 앞에 보고 이럴 정도로 쑥스러워했는데 그날 500원짜리 열쇠고리 3개를 팔고 집에 다시 114번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가슴이 벅찬
부풀어 오르는 가슴 이런 느낌 이런 걸 받았어요. 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정말 흥미로웠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12시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찹쌀떡을 팔고 지나가셨어요. 찹쌀떡 하고 지나가시는데 제가 그분을 따라갔어요.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 따라와. 그래서 그분을 한 2시간 따라다녔어요. 그분이 파는 거 구경하고 영등포 시장에 가면 모찌떡 10개짜리 한 팩에 300원씩 파는데 이거 사다가 1,000원에 파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가 장훈고등학교라고 영등포에서 시장에서 20분 거리 걸어서 거기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영등포 시장에 가서 찹쌀떡 10개를 사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독서실에서 10시에 나와서 2시간 만에 10개를 다 팔았어요. 10,000원을 벌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 한 달 용돈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였고 그 용돈도 사실은 버스비 포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아끼기 위해서 대부분 걸어 다니고 이제 그 용돈을 쓸 때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찹쌀떡을 30개씩 샀죠. 30개씩 살아서 매일 하루에 10시부터 2시까지 그걸 다 팔고 집에 들어갔어요. 한 1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장사를 잘하는 곳을 막 찾아다녔죠. 신길동, 대방동, 신도림동, 물레동, 뭐 그 지역 여의도 걸어서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다니니까 동네 뭐 양아치, 건달, 장사꾼 이런 분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다가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뒤에서 어떤 분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형이 그 형이 야 나를 부르더니 이거 7만 원에 사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년 2월에 제대하는데 방위받는 분이었는데 제대하는데 이제 취업 준비해서 해야 돼서 7만 원에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7만 원에 사가지고 신길동에서 제일 좋은 포장마차 자리인 우신극장 육교 밑에다 딱 그걸 차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때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는 이제 목포에서 막 이사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 어머님이 음식을 잘 하셔가지고 그 친구 어머님이 음식을 해주고 내가 장사를 하고 그 친구가 자율학습 끝나서 10시 반에 오면은 그 친구한테 넘겨주고 나는 또 찹쌀떡 팔러 가고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장마차를 한 3일 했는데 어떤 형이 또 군고구마통을 하나 끌고 온 거예요. 그 형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내가 방위받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내년에 취업해야 돼서 너 이거 15,000원에 사라. 그래서 또 15,000원에 사가지고 내가 제일 아끼던 내가 거기 1년 동안 동네를 다 돌다 보니까 동네 양아치 건달 다 알게 됐다고 했죠. 영등포 기계공고에 다니는 양영규라는 양아치 동생한테 야, 너 저기 사러가 백화점 앞에서 장사해 하고 맡기고 3일 지났는데 또 고구마통을 누가 또 가져왔어요.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해군본부에서 방위받는 양이 또 나한테 판 거죠. 그래서 15,000원에 또 사가지고 이번에는 서울기계공고에 다니는 또 1년 후배한테 김대중이라는 후배한테 맡겨가지고 너는 저기 40계단 밑에서 해라. 그리고 또 3일 지났는데 군고구마통을 또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서 또 맡기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방위받는 형이 과일리학과를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과일리학과를 사가지고 또 맡기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보통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너는 나중에 커서 장사할 애니까 4시면은 정규 수업 끝나면 집에 항상 갔어요. 그래가지고 영등포 시장에 가서 군고구마 사고 과일 사고 안주거리 사고 62번 버스 타고 우신극장 앞에 딱 내리면
그 앞에 한 7, 8명의 아이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막 내려가지고 딱 주면은 이제 딱 가서 장사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학교에 학생들이 한 65명 뭐 반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토요일 날 같은 때 이제 떡볶이 한번 딱 쏘러 가면은 한 15,000원 정도 그때 당시에 쏘면은 애들 이제 떡볶이 쫄면 뭐 이런 거 다 쏠 정도로 그 정도였고, 한 달에 내 생각에 그때 당시에 한 2, 3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러면 2, 300만 원이면 그때 삼성전자 아마 초봉이 한 2, 30만 원 정도 했을 그럴 때였고, 프라이드 신차가 막 나왔는데 신차 가격이 400만 원 정도여가지고 내가 졸업하면은 저 차 한 대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때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절에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별로 없겠죠. 지금 고등학생이면서도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꼭 인플루언서라는 수식어를 안 붙이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 어떤 실마리, 사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제일 쉽게 발을 디딜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유튜브 채널을 지금 개설해서 팔로워를 늘리면 여러분한테 정말로 빠르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을 지금 이 사업은 2001년 6월 12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죠. 큰 사업도 성공했었고 또 실패도 했었고, 제가 결혼을 2000년 3월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는 정말 빚이 너무 많아서 결혼해준 와이프한테 감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 정말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직장이라는 데도 사실은 처음 들어갔거든요. 한 1년 반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도 막 빚 갚으라고 전화 오고, 뭐 구청에서 뭐 날라오고, 경찰서에서 뭐 날라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죠. 그러다가 와이프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 다시 사업하자. 내가 아이도 낳아야 되고 뭐 양가 부모님한테 할도리도 해야 되는데, 둘이 직장 생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굉장히 작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할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카드론 대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노란색 봉고차 한 대 사고, 그리고 이제 그걸 끌고서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한테 갔더니 부모님이 사업에 보태라고 1,0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사업이, 첫 번째 오다가 호텔 용품 납품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타워호텔에 이제 어찌어찌해서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7만 원짜리 오다를 줘가지고 방산시장에서 7만 원짜리 비닐봉지를 사서 타워호텔에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교육문화회관, 롯데호텔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첫 번째 해 매출 1억 1천, 두 번째 3억 7천, 세 번째 6억 7천, 네 번째 10억, 14억, 20억, 28억, 38억, 50억, 65억, 82억, 102억, 180억, 250억, 320억, 뭐 한 해도 매출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났죠.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와이프하고 둘이 시작했고, 봉고차 한 대 사놓고 집 앞에 대놓고 집에 박스 하나 들여놓을 공간이 없는 그런 데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항상 그때는 뭐 자신만만했으니까 성장이 제일 쉬운 것 같아, 그런 말도 했었죠. 성장하는 데는 끊임없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장 동력이 이달에 발굴되지 않으면, 이번 주에 발굴되지 않으면 성장은 못한다. 그래서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지금도 우리가 가누다 베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있고, 또 굉장히 명품 브랜드들을 또 수입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과거에 우리 80년대에는 뭐 맨 땅에 헤딩해도 누구나 다 돈 벌었을 것 같은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때도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방법만 잘 찾으면 맨 땅에서도 다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사실 재밌어가지고 저도 유익하고 재밌어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고 집에 가도 군고구마 이야기는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 군고구마 몇 통을 사셨는지 문제를 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단추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사실 말이 되게 어렵고 말이 되게 거창한데 시작이 조금 미약할 수 있지만 시작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되게 와닿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어서 또 멘토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이제 공통 질문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더 저는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 혹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또 대성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혹시 해주고 싶으신 좋은 말씀 있으실지 네, 궁금합니다. 예.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고슴도치 컨셉,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 중에 1번이 고슴도치 컨셉입니다. 네. 고슴도치는 고대 그리스 우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느리고 멍청해 보이는 고슴도치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엉금엉금 기어 나옵니다. 네. 날쌔고 영리한 여우가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굴 옆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딱 덮치죠. 고슴도치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몸을 움츠리고 가시를 돋기 위해서. 여우는 가시에 찔려서 도망갑니다. 이게 뭐냐면 세 가지의 원.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부가가치를 줄 것인가. 이 세 가지 원의 교집합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미래를 개척해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첫 발을 띄울 때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에 교집합을 찾아서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면서 네, 그 가운데의 원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너무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어서 또 우리 멘토분 네 분 모시고 공통 질문 이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유영호 대표이사님에게 네 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자리로 모시고요. 저희가